자,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. 그 다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은 프롬프트 체이닝이라는 겁니다. 자, 이건 뭐냐면 하나의 작업을 여러 하위 작업으로 분할해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한 번에 어떤 작업만 가지고 풀리는 문제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죠. 여러 뭐 공식을 쓸 때도 있고 아니면 어떤 계산을 해야 되기도 하고 아까 도출해냈던 중간 그 답을 가지고 와가지고 또 이렇게 계산해야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작업들이 이어진단 말이에요. 그것들을 분할합니다. 그래서 분할을 한 다음에 이런 하위 작업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하게 하는 거예요, 먼저.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정확성이 올라가요. 그러니까 이거를 한꺼번에 해결하라고 시켜버리면 이 AI 모델이 과부하가 걸려서 오답을 도출해낼 확률이 올라가는데 그게 아니라 각각의 하위 작업들을 나눠가지고 분할해서 이렇게 시키게 되면은 정확성이 올라가는 거죠. 이거를 프롬프트 체이닝이라고 해요. 그러니까 그렇게 각각의 하위 작업들을 다 수행하게 한 다음에 걔네들을 하나로 마지막에 통합을 해야겠죠. 그렇게 해야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테니까요.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수학적인 문제풀이 뿐만이 아니고요. 굉장히 넓은 분야에서 사용이 돼요.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. 이거는 제 실제 예시를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, 제가 만든 프로그래밍 중에 문서 기반 AI라는 게 있어요. 이건 뭐냐면 내가 업로드한 PDF나 텍스트 이런 다큐멘트 내용을 기반으로 챗GPT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챗봇 서비스인데요. 자,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여기에서 프롬프트 체이닝 기술이 굉장히 많이 쓰였습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자, 이런 거죠. 여기 보시면 제가 이 인공지능 모델한테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해요. LLM과 임베딩 벡터 DB 이런 식으로 그냥 질문을 했어요. 지금 이 내용을 이해하지 않으셔도 돼요. 조금 이따 또 할 거예요.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지금 답변 내용을 보시면요. 이렇게 잘 설명을 합니다. 그쵸? 잘 설명을 하고요. 근데 쭉 설명을 이렇게 내려보면 그 밑에 부분에 이게 아니네요. 여기 있네요. 네.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이 논문 지금 왼쪽에 있는 이 논문을 업로드를 하고서 이 논문의 핵심 내용들을 항목별로 나눠서 작성해 줘 라고 제가 요청을 했어요. 그러면 이 AI가 논문을 다 읽고서 그 논문의 핵심 내용들을 항목별로 나눠서 작성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. 자, 그런데 이렇게 쭉 작성을 해주는데 밑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AI 메마드의 학습 코칭이라고 해가지고 또 별도의 영역에 그 내용을 정리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. 이게 프롬프트 체이닝이 사용된 그 예시 중에 하나인데요. 이게 뭐냐면 자, 일단은 첫 번째로 제가 이 질문을, 이 요청을 했을 때, 이 논문의 핵심 내용들을 쭉 정리해 달라고 했을 때, 일단 첫 번째로 A라는 그 언어 모델이 AI가 이 요청을 받았겠죠. 이 요청을 받고서 이 논문을 쭉 읽습니다. 근데 사실 이 이전에 임베딩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건 너무 좀 어렵게 가니까 그냥 또 다른 하나의 모델이 있다고 가정할게요. 또 다른 하나의 AI가 어떻게 하냐면 제 질문 내용을 분석을 해요. 제 질문 내용을 분석해가지고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 위해 필요한 그 내용이 어느 파일에 있는지를 이 이전 AI 모델이 검색을 하는 거예요. 그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요청에 대해서 내가 해결을 하려면 이 A라는 그 논문 파일을 내가 검색을 해야겠구나 라고 판단을 내려요. 그러면 얘의 역할은 일단 여기까지예요. 여기까지. 그래서 얘가 이 적절한 그 논문의 내용을 그 다음 AI 모델한테 전달을 합니다. 이 과정이 뭐예요? 프롬프트 체이닝이에요. 그러니까 복수의 AI 모델이 함께 연쇄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그럼 이 A라는 모델이 질문과 함께 이 논문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전달받았죠. 그 전 모델한테. 그러면 이 A라는 모델은 그걸 전달받은 채로 최적의 답변을 생성해 준 거죠. 이게 그 내용이에요. 첫 번째로 여기 이 흰색 부분, 이 내용, 이 답변이 이 A라는 모델이 내려준 도출해낸 답변 내용인 거죠. 자, 근데 저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 내용을 방금 이 A라는 모델이 생성해낸 답변을 바탕으로
또다시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학습 코칭을 받고 싶은 거예요.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. 어떻게? 제가 개발한 그 학습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개발했다는 그 학습 알고리즘이 거창한 게 아니고 그냥 그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처음에는 각각의 중요 키워드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여기 나오고요. 그 다음에는 why, 이 내용들의 어떤 근거나 이유 같은 게 이렇게 그 다음으로 나와요.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학습 내용의 개념이 실제로 뭐 활용되는 예시라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라고 한다면 그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지 그런 것들이 이 마지막 how 파트에 나오는 거죠.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저는 정리를 하길 원하는 거예요. 그랬을 때 아까 A라는 모델이 생성해낸 이 답변을 그 다음에 학습 코칭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B라는 모델한테도 넘겨줘야겠죠. 이런 식이에요. 그래서 B라는 모델은 전달받은 내용을 제가 짜놓은 이 학습 코칭 알고리즘에 맞게 작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프롬프트 체이닝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. 또 한 가지 예시를 더 들어 드릴게요. 자, 이것은 뭐냐면요. 제가 제 사이트는 워드프레스로 개발한 겁니다. 제 워드프레스 사이트를 보시면 그 블로그 글을 꾸준하게 이렇게 발행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커뮤니티에 가보시면 이건데요. 이렇게 계속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그 블로그 글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걸 보시면요. 모든 블로그 내용 맨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이 글은 기억술사 조신영의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뉴스를 읽고 새롭게 작성한 글입니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.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면 제가 만든 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뉴스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 AI가 블로그 글을 작성하게 한 거예요. 그럼 이걸 어떻게 했느냐? 자, 이런 거죠. 먼저 첫 번째 A라는 그 모델이 뉴스를 검색하게 합니다. 제가 여기 키워드를 입력을 해요, 처음에.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입력을 합니다. 키워드를 입력해서 제출을 하면은 이 A라는 모델이 이 키워드로 뉴스를 검색하겠죠. 그거 가져오겠죠. 그러면 여기서 가장 적합한 뉴스 기사를 선택해서 B라는 모델한테 전달을 해요. 그럼 이 B라는 모델은 그걸 받아다가 제가 미리 이렇게 짜놓은 프롬프트가 있습니다. 그 블로그 글을 이렇게 작성해 달라고 짜놓은 프롬프트예요, 이 부분이.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참조해서 블로그 글을 쭉 작성해줘요. 그게 방금 보셨던 이 블로그 글들이에요. 이 블로그 내용이에요. 자,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썸네일 이미지가 있죠, 또. 이 썸네일 이미지도 뭐예요? 이 제목도 사실 아까 이 A라는 언어 모델이 가져온 거죠. 이 B라는 모델한테 준 거죠. 이 제목을 바탕으로 이 C라는 AI는 뭐예요? 이미지 생성 모델이에요. 이 C라는 이미지 생성 모델에게 그 뉴스 기사의 제목을 또 전달합니다. 그러면 그 뉴스 기사의 제목을 바탕으로 이 C라는 이미지 생성 모델이 이미지를 이렇게 생성을 해주는 거예요. 지금 뭐예요? 이게 다 프롬프트 체이닝이에요. 자, 그런데 이렇게 지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어느 정도 프로그래밍적인 지식이 있어야겠죠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이 프롬프트 체이닝이라는 거를 잘 활용하려면 어쨌든 이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알아야 돼요.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AI 쪽에 좀 제대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무조건 프로그래밍은 배우시길 바랍니다. 필수예요, 필수. 자, 됐죠? 프롬프트 체이닝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거 건너뛰었는데 다시 보면 복잡한 작업을 단순한 작업으로 분해한 거죠. 뉴스 검색하는 거 따로,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블로그 글 쓰는 거 따로, 그리고 이미지 생성하는 거 따로, 그쵸? 아까 그 문서 기반 AI도 마찬가지였어요. 문서 검색하는 거 따로, 그다음 그걸 바탕으로 답변해 주는 거 따로, 또 그렇게 답변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 코칭 해주는 거 따로, 그쵸? 만약에 이 모든 걸 하나의 모델한테 다 시켜버리면 원하는 퀄리티의 답변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겠죠. 언어 모델이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으며 작업의 결과를 단계별로 확인하여 최종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. 당연한 말이고요. 활용 방안을 보시면 복잡한 작업을 단순화해서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해주고, 또 응답 유효성 검사라든지
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아까 제가 그 논문 검색 해가지고 그 논문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을 해줬잖아요. 그 AI가. 만약에 제가 이 학습 코칭보다는 이렇게 답변해준 내용이 실제 사실인지를 또 검증하고 싶은 거예요. 응답 유효성 검사죠. 어떻게 보면.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답변 받은 내용을 다시 또 C라는 그 유효성 검사를 해주는 AI 모델한테 집어 넣는 거죠. 그래서 이 방금 이 B라는 모델이 답변을 해준 이 내용이 진짜로 이 아까 A의 그 논문의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또 한 번 검사해 준다라는 개념이에요. 그리고 병렬 작업, 여러 개의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A라는 모델이 뉴스를 검색을 해주고요. 그걸 바탕으로 B라는 모델한테는 블로그 글을 작성하게 하고 C라는 이미지 생성 모델한테는 썸네일 이미지를 제작하게 이렇게 병렬적으로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뭐 예시 보시면 뭐 제가 다 말씀드린 거예요. 문서에서 질문에 대한 인용구를 추출한 다음에 그 추출한 인용구를 사용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요청하는 거.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. 그래서 첫 번째 프롬프트와 두 번째 프롬프트. 그러니까 AI 모델끼리 연결한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문서의 문법적 오류를 찾아내고 추가적으로 빠뜨린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는 프롬프트. 아까 응답 유효성 검사용 그 AI 활용하는 거 설명드렸죠. 이것도 병렬 작업하는 거, 뭐 블로그 글 쓰는 거, 그리고 썸네일 이미지 생성하는 거 병렬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